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난주 금요일 최종 픽 영상을 올리고 주말 동안 좀 몸살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좀 했더니 목소리가 좀 좋지 않다라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최근에 또 다시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몸 관리 다들 잘 하셔서 아프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축구 토토 승무패 21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7억 3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다라는 건 예상치 못한 개판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데 저 역시도 초반 경기들과 막판 경기들의 결과는 좋았지만 중간 번호 때 경기 결과들의 개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나가리가 됐네요. 22회차의 경우에는 확실히 2월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변 경기들을 잘 잡아야 될 텐데 사실상 21회차에서 안 나왔어야 될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22회차에서는 조금은 이번 21회차만큼의 이변은 안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21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22회차 경기들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축구 토토 승무패 21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스턴 대 노팅엄. 자, 이 경기는 에스턴의 에메르 감독이 선수들 빠따를 치는 건지 최근 6경기에서 1패도 없을 정도로 에스턴의 기세가 굉장히 좋고 특히 올리 와킨스 선수가 팀 내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노팅엄의 승리의 이변까지는 보기 어려운 경기다라고 했지만 무승부를 바쳐서 에스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죠. 그 이유로는 노팅엄의 나바스 골키퍼가 미친 선방력을 보여주면서 그라운드나 공중볼이나 경합 능력에서는 노팅엄이 근소하게 에스턴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개처럼 달려들면서 몸뚱이로 때우면 무승부 이변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패턴 또한 에스턴 빌라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에스턴의 승리에 너무 몰렸을 때 무승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에스턴의 2대0 무난한 승리가 나와버려서 개인적으로는 좀 허무했는데 경기를 보니까 뭐 사실상 에스턴이 뭐 엄청나게 잘한 경기였다라기보다는 노팅엄 수비가 허벌창이었습니다. 첫 번째 골 에스턴의 레온 벨리 선수가 부상으로 일찌감치 교체 아웃이 되면서 투입된 트라우레 선수가 슈팅한 볼을 나바스 골키퍼가 선방을 했는데 그 튕겨나온 볼을 노팅엄의 존조 셸비 선수가 다시 차라고 트라우레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는 비용신 같은 짓을 하면서 골을 먹혔고 에스턴의 두 번째 골은 에이스 와킨슨 선수의 골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후반 막판 노팅엄의 수비는 거의 뭐 공간을 다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경기는 에스턴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노팅엄이 쓰레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경기 브랜드포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브랜드포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실제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홈에서의 브랜드포 경기력은 무섭다라고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브랜드포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고 브랜드포가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지만 브랜드포가 확실히 뉴캐슬보다 득점 찬스가 많았고 페널티킥이 닉 포페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장면도 있었고 업사이드로 인한 골 취소도 있었죠. 뉴캐슬은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골 이후에 두 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게 됐고 뉴캐슬의 첫 번째 골이 사실상 브랜드포의 다비드 라야 골키퍼 자책골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뉴캐슬의 조엘린톤 선수가 거의 만들어낸 골이었기 때문에 조엘린톤 선수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고 브랜드포의 경기에서도 골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감각을 이어갔다라고 보여지네요. 결과적으로 브랜드포의 경기력 충분히 뉴캐슬 한번 잡아낼 수도 있던 경기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회차에서 울버햄튼 원정 경기를 가는 브랜드포인데 사실상 황희찬 선수가 돌아온 울버햄튼도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펼치고 브랜드포 또한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좋은 이반 토네이를 보유한 브랜드포를 상대로 골이 많이 터지지 않는 울버햄튼이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브랜드퍼가 사실상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패배를 한다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하는 거였는데 패배를 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울버햄튼 원정에서 패배를 한다면 이번 시즌 3연패가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르게 뭐 22회차 경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브랜드퍼의 경기력이 지긴 했지만 좋아 보였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3번 경기 풀럼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풀럼의 단통패로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고 싶은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풀럼의 승에 투표율이 몰리고 있긴 하지만 상대 전적을 볼 때 18년도부터 지금까지 5번의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이 4승 1무를 기록할 만큼 상성적인 측면에서 풀럼보다 우세하다. 또한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이 부임한 21년도 7월 이후에도 웨스트햄을 만났었고 그때도 풀럼이 3대 2로 개털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때 당시에도 미트로비치 선수가 풀럼에서 뛰지 않았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미트로비치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11경기째 무승이라는 굴욕을 씻어내기에 좋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풀럼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고 풀럼이 1대 0대 1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풀럼이 점유율을 77%나 가져갈 만큼 주도를 했지만 슈팅은 많이 나오는데 유효 슈팅이 너무나도 안 나오는 풀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트로비치 선수의 공백이 너무나도 큰데 항의를 하다가 심판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8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복귀하려면 한참 남았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브라이턴. 저는 이 경기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면 토트넘 승리를 과연 찍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토트넘 승에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손흥민 국뽕에 취한 투표율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가 막히게 토트넘이 2대 1로 승리를 하면서 토트넘의 무패를 선택한 저의 뒤통수를 오지게 세게 때렸습니다. 심지어 이 경기를 라이브로 봤는데 와이프가 오빠가 경기 보면 오빠가 찍은 거랑 반대로 나오잖아. 보지 말라니까. 오빠 뭐 찍었어? 이러길래 제가 토트넘의 승은 없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손흥민 선수의 전매특허 가마차기 골이 터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싸하다 싶었는데 끝내 토트넘이 2대 1로 승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왜 이런 뒤통수를 맞았느냐? 바로 토트넘에 좀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죠. 이건 뭐 사실상 감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힘든데 심지어 경기 전에 언론에서 무수히 많은 기사가 쏟아졌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 대행이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도 꼰대의 전술을 그대로 쓰겠다. 한마디로 페리시치와 손흥민 환장의 조합을 쓰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토트넘의 승리를 안 본 거였는데 이 경기에서는 평소와 다른 전술을 보여줬고 그 전술은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 역할을 줄여주고 그 역할을 올리버 스킵과 페리시치에 몰아버리고 손흥민 선수는 해리케인 선수와 함께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활용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했어도 경기력은 사실상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공격 쪽에만 집중을 하니까 파워 있는 전매특허 가마차기 골이 터졌고 케인 선수의 골까지 터져줬습니다. 이 경기는 뭐 브라이턴이 못했다라기보다는 토트넘의 뭔가 세부적인 전술의 변화와 홈빨 그리고 흥민이 빠를 받았던 경기였다. 그리고 브라이턴은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날 뭔가 손흥민 선수의 이 대한민국의 기세에 눌렸는지 브라이턴의 에이스 쪽발이 미토마카오르 선수가 쪽도 못 쓰더라고요. 뭐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첼시. 자, 이 경기 사실상 울버햄튼이 1대 0 승리를 하는 이변이 터졌고 저는 울버햄튼이 승리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의 핵심 중원 자원 루벤 네베스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황희찬 선수의 복귀도 사실상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첼시의 경우는 램파드 감독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감독 교체빨도 있을 거고 울버햄튼이 골이 졸라 안 터지는 팀이기 때문에 첼시 레전드 램반장 감독 복귀 경기로 딱 좋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 25경기 동안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던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가 초강력 발리슛 원더골을 뽑아내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고
그러면 뭐 경기 내용적으로는 첼시가 엄청 우세했는데 '울버햄튼이 뽀록으로 이긴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첼시가 도대체 선수들 몸값에 돈을 얼마를 처발랐는데 이런 비용신 같은 경기력이 감독이 바뀌어도 바뀌질 않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수비수 쿨리발리는 그 키에 그 덩치에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의 몸통 박치기에 날아가질 않나, 하베르츠 선수도 날아가질 않나, 스털링은 측면에서 애무만 하고 있고 엔조 페르난데스도 경기력 기복이 커 보이고 경기를 보는데 그나마 첼시에서 리스 제임스 선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22회차에 1번 경기로 첼시 대 브라이턴 경기가 들어와 있는데 솔직히 21회차 경기를 보고 첼시 승은 못 갈 것 같은데 21회차에서 토트넘한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자, 6번 경기 에스파뇰 대 빌바오. 자, 일단 에스파뇰이 주전 수비 자원인 올리반 선수가 부상으로 4경기 연속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도 올리반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 4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센터백 자원인 세르지 고메즈 선수도 퇴장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불안한 에스파뇰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빌바오가 에스파뇰보다 골 전환율이 3%나 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확실히 호셀루와 브레이스웨이트가 있는 에스파뇰의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에스파뇰이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는 하지 못하겠지만 이번 시즌 4연패 중으로 최다 연패를 기록 중인 에스파뇰이 홈에서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는데 1대2로 에스파뇰이 패배를 했고 빌바오의 첫 번째 골은 측면에 이나키 윌리엄스의 스피드를 활용한 단독 돌파에 의한 골이었고 그 뒤에 에스파뇰의 골이 있었지만 VAR 결과 핸드볼로 골 취소가 됐었죠. 그리고 빌바오의 두 번째 골은 후반 교체 투입된 니코 윌리엄son 선수가 측면에서 골을 기록을 했고 에스파뇰의 한 골은 경기 종료 직전 다르데르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빌바오의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공이 튀어나오면서 골대 앞에서 주워먹기 골이었습니다. 에스파뇰의 취소된 첫 번째 골만 아니었으면 극장 무승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경기였네요. 자, 7번 경기 소시에다 대 헤타페.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이변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변 냄새를 잘못 맡은 경기가 됐습니다. 일단 최근 12경기에서 2승밖에 없는 소시에다인데 소시에다 승 투표율이 너무 몰려 있고 헤타페와의 상대 전적이 3승 2무 5패로 오히려 소시에다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의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느꼈으나 헤타페가 원정에서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만큼 원정 쓰레기인데다가 배당상으로는 홈팀 소시에다의 승리가 보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포함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는데 무난하게 소시에다의 2대0 승리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무난하게 소시에다가 점유율부터 전체적으로 우세했던 경기였고 오야르스 자발과 쿠보 최전방 투톱으로 나온 공격 자원들이 한 골씩 기록을 하면서 소시에다 승으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전반 초반 소시에다가 페널티킥도 있었지만 헤타페의 소리아 골키퍼가 선방을 해내면서 이변이 맞는 경기인가 싶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밀리는 경기들을 보여주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뭐 딱히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게 없는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 저는 이 경기 사실상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까지는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2대 3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투표율 5%의 이변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일단 첼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목요일이면 그렇게까지 체력 안배를 신경 써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2대 1까지는 계속 앞서 나가는 골이 터졌었기 때문에 2대 1로 앞서 나가니까 벤제마 선수를 뺐고 2대 2 동점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모드리치 선수와 카마빈가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날 비아레알의 사무엘 초커즈 선수의 컨디션이 빨딱 써도 너무나 빨딱 써버려서 어쩔 수가 없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와의 리그 승점 차이가 12점이 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챔스도 챔스지만 리그에서 승점 3점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참 이 경기는 챔스 경기를 생각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이 독이 됐던 경기였고 비아레알의 사무엘 초커즈 선수의 너무나도 좋았던 컨디션도 한몫을 했던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9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마요르카.
자, 이 경기는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부터 바이올리드가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사일라린이라는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왔고 지난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오스카 플라노, 키케 페레즈 같은 주전 자원들을 후반전에만 교체 투입을 했고 사일라린 선수는 아예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체력 안배까지 마쳤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마요르카의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강인 선수 혼자만 똥 빠지게 뛰어다닌다. 한마디로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맞박 말고는 뭐가 없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키, 맞박에 불꽃이 띄면서 1대1 동점골을 기록을 했고 사실상 후반 86분에 몬추 선수의 슬라이딩 헤딩골이 터지면서 바이아돌리드가 3대2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만 해도 바이아돌리드가 승리하겠구나 했는데 기가 막히게 또 로즈타임에 마요르카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무리키의 페널티킥 동점골이 터져버린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무승부 이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무승부를 뺐던 이유가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결국에 기록을 한 경기가 됐네요. 마요르카와 바이오돌리드 경기가 22회차 승무패에는 없기 때문에 프로토 가실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셀타비고 원정을 떠나는 마요르카 경기는 셀타비고 승으로 그냥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0번 경기 리즈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도 크리스탈의 승까지는 보지 못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돌아온 호지슨 할아버지의 마법이 통하고 있는지 지난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 이번 리즈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1대5 대승을 거두면서 허드슨 강의 기적이 아니라 호지슨의 기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에리아 감독이 무한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미드필더 미카엘 올리스가 주축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에이라 감독 시절보다 호지슨 감독님 밑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측에서 크로스, 중앙 쪽에서 밀어주는 패스, 드리블에서 치고 올라오다가 밀어주는 패스, 뭐 전체적으로 골 어시스트 장면을 보면 확실히 프리롤 역할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을 올려주고 있다라고 봤고 경기 초반에는 리즈가 크리스탈을 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벤포드 선수가 헤딩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리즈가 승리로 가겠구나 싶었는데 그 뒤부터 뒷공간이 개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리즈는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던 경기였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력은 확실히 올라왔다라고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11번 경기 베티스 대 카디스. 자, 이 경기는 뭐 고민을 하지 않고 베티스의 승을 생각했던 경기였는데 전반 38분에 카날레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말아먹기 시작한 경기였고 후반 60분에 수비수 루이발 선수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딱히 이 경기가 어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티스가 0대2로 패배를 했는데 이건 뭐 사실상 퇴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변 결과이기 때문에 맞췄다면 운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12번 경기 리버풀 대 아스날. 자, 이 경기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아스날이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이럴 때 이변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 투픽을 드렸고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리버풀이 아스날보다 우세하고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리버풀이 홈에서만큼은 아스날이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고 리버풀이 최근 컵 경기 포함 4경기에서 승리가 없을 만큼 쓰레기로 보이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4경기 모두 원정 경기였다라는 점, 홈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 사이드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아스날이 이번 시즌 7연승 중으로 최다 연승 중이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로 8연승은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승무패 12번 경기에서 현재 최다 연속 10회째 정배 결과가 출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리버풀의 승무 투픽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골은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제수스 선수가 기록을 하면서 0대2로 아스날이 앞서 나갔지만 살라 선수와 피르미누 선수의 후반 막판 동점골로 2대2 무승부가 나왔고 확실히 홈에서의 리버풀은 굉장히 강력했다. 아스날의 램즈데일 골키퍼가 아니었으면 아스날은 패배를 할 뻔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아스날을 상대로 밀어붙였던 리버풀이었습니다. 자, 13번 경기 알메리아 대 발렌시아. 자, 일단 발렌시아가 역대급 홈발을 받는 팀이지만 주축 수비 자원인 아키에메 선수와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엘빌랄투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알메리아에 우세했었다라는 점에서 전술 또한 한 팀은 역습, 한 팀은 점유율 축구이기 때문에 승패가 갈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팀 모두 강등 위기에 처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승점 1점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사이좋게 강등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병신 같은 결과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고 알메리아가 2대 1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발렌시아가 점유율을 가지고 가면서 경기를 주도하긴 했지만 홈발을 받는 알메리아가 찬스가 왔을 때 확실히 골을 기록해 주면서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발렌시아를 잡아냈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라요 대 HT 마드리드. 자, 이 경기 뭐 사실상 라요는 이제 순위권에서 내려와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리그 8위로 네임밸류에 비해 너무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원정 HT 마드리드는 사고를 친 적이 많아서 믿기가 힘들고 H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4연승 중으로 최다 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받쳐서 가야 될지 고민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라요의 단통패를 선택을 했었죠. 일단 8승 2무로 AT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2연속 맞대결 무승부는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라요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까지는 힘들다라는 판단하에 라요의 단통 패로 갔던 경기였고 1대2로 라요가 패배하면서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빠른 공격으로 몰리나 선수의 선제골이 기록이 됐고 2분 뒤에 코너킥 세트피스 헤딩골을 에르모소 선수가 기록을 하면서 일찌감치 AT 마드리드가 앞서 나갔고 많은 찬스가 있긴 했지만 추가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요가 후반 62분에 레에우네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패색이 짙어졌는데 확실히 라요가 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기력은 보여줬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막판에 라요의 프란 가르시아 선수의 중거리 원더골은 굉장히 멋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1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듣기 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에서도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는 수요일 밤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